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모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끝났다고요. 그리고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제 아이는 10년이라는 긴 침묵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아무도 희망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단 한 나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한 줄기 희망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연구하며 살아온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의학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깨달았죠. 2014년 12월 3일 오후 2시 15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살 루카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학교에 보낼 때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구급차가 왔을 때 이미 루카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영국 최고의 병원인 킹스 칼리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죠.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석 의사의 첫 마디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루카스의 뇌가 멈춘 거였죠. 완전한 뇌사 판정이었습니다. 심장은 기계의 도움으로 뛰고 있지만 뇌 기능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죽은 겁니다. 심장이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뇌사는 죽음이다.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제가 직접 강의실에서 수백 번 말해온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아들에게 적용될 때는 달랐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죽음일 수 있단 말인가요? 교수님도 의사시니 잘 아시겠지만 기계를 끄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남편 데이비드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엘레나, 루카스는 이미 떠났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그냥 몸뿐이야. 데이비드의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첫 번째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루카스를 지켜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죽은 걸까? 매파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제 아들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의료진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의미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진들의 표정에서 연민은 보였지만 희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절대적인 선고를 내린다는 걸. 그리고 그 선고 앞에서 엄마인 제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모든 가능성이 끝난 걸까? 세상 어디에도 희망은 남아있지 않은 걸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루카스를 잊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2년 후에 떠났어요. 엘레나, 루카스는 이미 죽었어. 당신은 죽은 아이에게 매달려서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있다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데이비드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데이비드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떠났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엘레나, 이제 그만해.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 엄마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루카스의 침대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루카스, 오늘 학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 뇌세포 재생에 관한 건데 정말 흥미롭더라. 매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루카스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날은 절망이 밀려왔어요.
특히 루카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에는요.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는 왜 이래야 하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018년쯤부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10년째 식물인간인 아이한테 매달려서 뭘 하려는 거야. 심지어 병원 직원들도 저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가끔 루카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의사들에게 말하면 근육 경련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분명히 제가 말을 걸 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루카스, 듣고 있다면 눈 한 번만 깜빡여줘. 그거면 돼. 매일 반복했던 말이에요. 10년 동안 수천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루카스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일했던 한국인 도우미 이정민 씨가 있었어요. 루카스를 친손자처럼 아끼던 분이었죠. 이정민 씨는 루카스가 쓰러진 후에도 가끔 병원에 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2020년 어느 날 이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뇌사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마지막까지 생명으로 대한다고 해요. 한번 알아보시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고 해서 영국보다 의료 기술이 앞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의료가 우리보다 나을 리는 없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밤마다 루카스 옆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친 걸까? 정말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였죠. 2024년 10월,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기사 한 편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7년 뇌사 환자 의식 회복.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못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솔직히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나왔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되찾은 경우들이요. 설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루카스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 아닐까? 한국 병원들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루카스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어요. 대부분 답장이 없었지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으로 오실 수 있다면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한지우 교수라는 분이었어요. 한지우 교수의 말에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1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한국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정말로 모든 희망이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거니까요. 밤늦게 루카스 옆에 앉아서 계속 고민했어요. 루카스야, 엄마가 또 미친 짓을 하려고 하나?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한국에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포기할게. 한국행을 결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루카스를 장거리 이송하는 것도 위험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엘레나, 이제 그만해.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마.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배운 게 있어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 루카스는 제 아들이에요. 1%가 아니라 0.1%의 가능성이라도 놓칠 수 없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루카스의 이송을 위한 의료진을 섭외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을 떠나는구나. 공항에서 루카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루카스야, 우리 한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치료를 받아보자.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그런데 이상하지. 내가 아직 살아있을 것만 같아. 한국이라면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0년 만에 루카스와 함께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요.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공항부터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이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의료진들이 루카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영국에서는 뇌사 환자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환자분이라고 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싶었어요.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루카스 환자분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우 교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한지우 교수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본 의사들과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첫 번째 검사가 시작됐어요. MRI, CT, 뇌파 검사까지 영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검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검사하는 의료진들의 태도가 달랐어요. 더 세심하고 더 꼼꼼했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세계 수준이네. 속으로 감탄했어요. 교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불안해서 물어봤어요. 한지우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단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3일 후 결과를 듣는 날이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들어온 똑같은 말을 또 듣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완전한 뇌사, 회복 불가능,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 하지만 한지우 교수님의 말은 달랐어요. 어머님, 루카스 환자분의 뇌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동안 막혀있던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영어로 다시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뇌의 일부 영역에서 미세한 활동이 감지됩니다. 완전히 멈춘 게 아니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면 뇌사로 판정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그럼 루카스가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완전히 꺼진 촛불은 다시 켤 수 없지만 미세하게라도 남아있는 불씨는 다시 키울 수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를요. 서양은 끝을 진단하지만 한국은 시작을 봅니다. 교수님이 해주신 말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수치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이 순간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한국 의료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그럼 루카스가 정말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날 밤, 루카스 병실에서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희망이라는 말을요. 치료가 시작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매일 아침 7시에 병실에 가서 루카스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치료법은 영국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뇌파나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감각 자극을 통해 뇌를 깨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음악 치료, 향기 치료, 촉각 자극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루카스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매일 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분이 루카스의 손을 마사지해주고 저는 옆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희망이 있다는 게 달랐어요.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후 2시쯤 간호사분이 루카스의 손톱을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서 영국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죠. 교수님, 갑자기 간호사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다급한 톤이었어요. 화상통화를 끊고 급히 루카스 침대로 갔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루카스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분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봤어요. 3번 연속으로 검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수없이 착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제가 손톱을 만질 때마다 반응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분이 루카스의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이네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10년 만에 본 루카스의 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근육 경련이 아니라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한지우 교수님이 급히 왔어요. 직접 여러 번 테스트를 했어요. 손가락 끝을 건드릴 때마다 루카스가 반응했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어요. 이건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뇌가 외부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10년 만에 루카스가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느낀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아침에도 3번 똑같이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루카스 손을 잡고 말했어요. 루카스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손가락으로 대답해줘서 고마워. 1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았어. 한국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10년 동안 침묵했던 생명의 신호를 한국에서 찾아냈네요. 한지우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나라 의료는 포기를 진단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켜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왜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고 불리는지를.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이 달랐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루카스가 돌아오고 있다는 확신을요. 손가락 반응을 확인한 후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재활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 명의 환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걸 처음 봤어요. 재활팀, 심리상담팀, 감각 전문가, 음악치료사, 심지어 영양사까지 루카스 한 명을 위해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뤘어요. 이 나라는 치료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 모두가 나서는군요. 첫 번째 단계는 감각 깨우기였어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모두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였어요. 매일 다른 향기를 맡게 하고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여러 질감의 물건을 만지게 했어요. 음악치료사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 동요를 들려드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루카스가 한국어를 알아들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반달이라는 동요를 틀어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예요. 미소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미소였어요. 어머, 웃고 있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박민수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음성의 진동과 리듬을 느끼는 거예요.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후부터 매일 한국 동요를 들려줬어요. 곰 3마리, 나비야, 산토끼 같은 곡들이요. 루카스는 특히 엄마야, 누나야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가 나오면 항상 미소를 지었어요. 물리치료도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루카스의 근육과 관절을 매일 마사지해줬어요. 근육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뇌가 깨어나면 몸도 따라와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카스의 팔이 선생님의 손길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보세요. 저항감이 줄어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신나게 말했어요. 근육이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희망적입니다. 한국의 재활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심리적, 정서적 접근까지 함께 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도 상담을 권했어요. 어머님도 치유가 필요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이 의료 1등 국가라고 불리는 이유를. 매일매일이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어떤 날은 루카스가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고 어떤 날은 눈을 깜빡이며 반응했어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료진 한 사람의 진심, 간호사분들의 손길, 복지 시스템까지. 이건 나라가 함께 만든 회복이에요. 한국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인 한국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또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도 느껴졌죠. 3개월째가 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루카스가 의식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초, 그 다음에는 몇 분씩.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의 눈동자였어요. 루카스야, 엄마야, 엄마가 보이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루카스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였어요.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엄마라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끝이라고 선고받은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나라였어요. 이러니까 K의료라고 하는 거구나. 정말 세계가 주목할 만하다. 치료 4개월째.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물리치료 시간이었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루카스에게 재활보조기를 착용시켜주고 있었죠. 오늘은 한번 일어서 보기 연습을 해볼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약간 걱정됐어요. 아직 루카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서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루카스가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였지만 분명히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 있는 제 아들이었어요. 루카스야,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루카스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비록 보조기의 도움이 있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어요. 2걸음을 떼고 나서 루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10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목이 쉬고 작았지만 분명히 엄마라고 불렀어요. 나 걷고 있어요. 루카스의 2번째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어요. 제 아들이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10년째 뇌사 상태였던 환자가 걷고 말하다니. 재활실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한지우 교수님이 급히 달려와서 루카스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뇌 기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의료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루카스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말이 어눌하고 기억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꿈을 많이 꿨어요. 엄마가 계속 옆에 있는 꿈이요. 루카스야,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어. 1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제가 루카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네. 그날 밤 제가 일기에 쓴 글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생명의 서사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했지만 한국은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의료 강국 1위라고 불리는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0년 뇌사 환자의 기적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당연한 의학적 성과였어요. 루카스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단어가 늘어나고 걸음이 안정되고 기억이 돌아왔어요. 10년 잃어버린 시간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루카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여기가 너를 다시 살려준 나라야.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루카스의 순수한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치료 6개월째. 루카스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심지어 미술 치료까지 받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특수교육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루카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이 아이가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한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루카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알리고 싶기도 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의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의학을 가르치던 제가 한국에서 의학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나라는 끝을 진단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한국이 의료 강국 1위라고 불리는지. 교수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루카스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한국에서 계속 살자. 여기가 좋아요. 루카스의 말에 저도 마음이 정해졌어요. 영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루카스를 살려준 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에요. 루카스를 살려준 이 나라의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이미 세계 최고인 한국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지우 교수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엘레나 교수님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더 많은 환자들을 살려보죠. 이것이 바로 한국 의료의 힘입니다. 루카스는 한국 학교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어는 아직 어렵지만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해요. 나도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어요. 6개월 전만 해도 10년째 뇌사 상태였던 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국 동료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정말 루카스가 완전히 회복된 거야? 화상통화로 루카스를 보여줬을 때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이건 의학사에 남을 일이야. 한국 의료 기술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저는 이제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뇌사와 의식 회복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루카스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가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죠. 그래, 정말 다행이야. 한국이 너를 다시 살려줬어. 그 아이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에요. 70년 동안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라는 마지막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 루카스는 제 옆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를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네요. 사랑해라고 알려줬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한국도 사랑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준 새로운 시작이에요.